안녕하세요. IT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있는 IT 여행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블렛과 JSL을 사용한 게시판 만들기 6번째 영상으로 조회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수정, 삭제, 조회, 댓글, 상세 보기 기능들은 대부분의 게시판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 중에서 조회 부분이 가장 쉬워 보이긴 해도 가장 복잡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웹 프로그램에서는 HTTP 프로토콜 특성상 현재 값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현재 값을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조회 목록이 많을 때 페이지를 분리하기 위한 페이징 처리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페이지를 어떻게 다음 페이지에 넘기는지와 페이징 처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결과 화면을 먼저 보면서 필요한 기능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게시판의 모양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다른 형태의 주제로 만든 게시판 화면입니다. 아무튼 가장 먼저 화면의 왼쪽 상단에 있는 입력 버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은 입력 기능이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화면에서 게시물 입력 화면으로 이동되도록 이벤트를 달아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검색 버튼인데,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된 결과만을 아래 목록 부분에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검색된 결과에서 하나의 행을 클릭하면 게시물의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된 후 다시 검색 화면으로 되돌아올 때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하기 전 상태 그대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UI를 작성할 때 히든으로 현재 페이지 정보인 Now 페이지와 검색 정보를 저장한 find str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페이징 영역에 들어있는 맨 처음 버튼에서부터 맨 끝 버튼까지 이벤트 처리입니다. 페이지를 이동하더라도 현재 검색어로 검색된 결과가 적용되어 다른 페이지로 이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색 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검색 페이지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파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른 기능의 작업에서도 공동으로 사용되는 파일들이므로 한번 만들어 두면 다른 기능을 구현할 때 재사용되는 파일들입니다.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바 클래스들을 보면 boardvo, attvo, dbcon, 페이지와 같은 클래스들입니다. 공동으로 작성되는 파일들은 코딩 작업을 따로 하지 않고 작업된 코드들을 기능별로 묶어 복사한 후 간략히 설명함으로써 코딩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까 합니다. 가장 먼저 attvo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tvo 클래스는 빈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들 중 하나이며 서블렛과 JS를 사용한 게시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공통 클래스이기도 합니다. attvo 클래스는 첨부 파일 한 개 정보를 담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필드로는 자신의 순번, 첨부된 게시물의 순번, 그리고 업로드돼서 실제로 저장된 파일명과 업로드되기 전 원본 파일명, 이렇게 4개의 필드와 관련 세터 게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터와 게터는 이클립스의 소스 메뉴 아래에 있는 Generate Getter and Setter 메뉴를 선택하여 모든 필드에 게터와 세터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빈 패키지 안에 있는 boardvo 클래스는 한 건의 게시물의 세부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갖는 클래스입니다. 현재는 클래스명만 선언된 상태입니다. 먼저 클래스에서 사용될 필드들을 선언해야 하는데, 필드들은 서블렛과 JS를 사용한 게시판 만들기 두 번째 영상에서 작업한 보드 테이블의 형태를 보면서 컬럼에 해당하는 필드들을 선언할 것입니다. 필드명들은 컬럼명을 보면서 컬럼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필드명을 선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문자열에 공백값을 초기값으로 두어 불필요한 널 포인터 익셉션을 예방하고, 작성 일자에는 심플 데이트 포맷 클래스를 사용하여 오늘 날짜를 기본값으로 입력해 둡니다. 다음으로는 테이블의 컬럼에는 없지만 attcnt와 attlist 필드들이 추가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게시물의 첨부 파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되는 방법들 중 하나이긴 하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boardvo의 필드들로 추가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게시판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두 번쯤 작성해 보지 않고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boardvo 클래스가 단순히 검색에서만 사용되는 클래스가 아니라 입력, 수정, 댓글, 상세 보기 등과 같은 프로세스에서도 사용되는 공통 클래스이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를 출력할 것인지를 체크하지 못한다면 알아낼 수 없는 변수들인 것입니다. attcnt는 검색 목록에 첨부된 파일의 개수를 표시할 때 사용되며 attList는 상세보기나 수정 화면에서 이미 첨부된 첨부 파일 정보를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자세히 보면 attList의 데이터형이 list collection이고 제너릭이 attVO입니다. 데이터형을 리스트 컬렉션으로 선정한 이유는 한 개 이상의 객체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며 배열 구조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록을 관리할 때 아주 좋은 접근성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제네릭을 attVO를 사용한 이유는 이미 첨부된 하나하나의 정보를 attVO가 갖도록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필드가 이렇게 선언되었다면 attVO에서 세터와 게터를 만들었던 방법 그대로 모든 필드에 게터와 세터를 만들어 두면 되겠습니다. 공통 파일 세 번째는 페이지 클래스입니다. 이 페이지 클래스도 게시판 유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클래스입니다. 페이지 클래스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클래스이므로 실행 화면을 보면서 필드 각각의 역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필드들이 존재하는데 먼저 total list size 필드는 검색된 데이터의 전체 건수를 기억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한 페이지에 표시되는 데이터 건수는 list size라는 필드 값에 의해 설정되는데 이 list size 값에 의해 전체 건수를 나누면 현재 페이지 수가 나오는데 이를 저장하고 있는 필드가 tot page입니다. 다음으로 start page와 end page가 있는데 이는 페이지 번호들이 블럭이라는 개념하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첫 번째 블럭으로 1에서 5까지의 페이지 번호들이 표시되고 있고 다음 블록으로 이동하면 6에서 10까지의 페이지 번호들이 보입니다. 이때 특정 블록에서 시작되는 페이지 번호가 스타트 페이지이고 끝 페이지가 엔드 페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 블록에서 페이지 번호가 1에서부터 5까지 보이는 이유는 블록 사이즈의 변수값을 5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현재 몇 번째 블록에 있는 페이지를 보는지는 now 블록이라는 변수가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의 페이지를 보면 표시되는 게시물의 행수가 10개씩 보이는데 리스트 사이즈의 값을 10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H로 검색했을 때 검색된 전체 건수는 12건이 되었는데 이때 1페이지에서 첫 번째 항목은 스타트 NO가 1이 되고 동일한 페이지의 마지막 번호는 end NO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는 10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2건만 표시되는데 이때는 스타트 NO가 11이 되고 end NO가 12가 되는 것입니다. 검색을 취소하고 전체 데이터를 보면서 스타트 NO와 end NO를 다시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스타트 NO가 1이고 end NO는 10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스타트 NO가 11이 되고 end NO는 20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보면 마지막 페이지의 번호가 12번이 되기 때문에 스타트 NO는 111번이 되고 end NO는 116번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드의 마지막으로 검색어 정보를 find str 필드가 저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필드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제 생성자 부분입니다. 먼저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추가하고 total list size와 now 페이지의 값을 전달받아 필드에 저장하는 생성자를 오버로딩 해둡니다. 또한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에서 전달받은 값을 필드에 저장한 후 페이지 컴퓨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여 각각의 필드의 값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페이지 컴퓨트 메소드 내에 있는 계산식은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각각의 계산식의 내용은 검색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게시판 목록 조회 화면입니다. 하단에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번호가 보이고 위에 목록의 개수는 10개입니다. 이렇게 표시된 원인을 페이지 컴퓨트 메소드의 계산식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록의 개수는 116개라고 보고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가장 먼저 전체 페이지 수를 나타내는 토트 페이지 값을 계산하고 있는데 토트 리스트 사이즈 값을 리스트 사이즈 값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리스트 사이즈 값을 더블 타입으로 변환하였으므로 이는 116 나누기 10.0을 의미합니다. 나눌 결과는 11.6이 되고 이를 met.cil 메소드를 사용하여 절상하니 12.0이 됩니다. 이는 다시 인트형으로 캐스팅되어 정수값 12가 토트 페이지에 대입됩니다. 다음으로 end 페이지인데 이는 목록의 끝번호를 의미합니다. now 페이지가 1이고 리스트 사이즈가 10이기 때문에 end NO의 값은 10이 됩니다.
스타트 NO는 목록의 시작 번호인데 NO의 값 10 마이너스 리사이즈 10 그리고 2를 더하면 1이 됩니다. 따라서 1페이지에 보여진 목록의 시작 번호는 1이 되고 끝 번호는 10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조건식이 있는데 NO가 10이고 토트 리스트 사이즈는 116이기 때문에 조건식의 연산문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보여지는 이유에 대한 연산식입니다. now 페이지가 1이고 블록 사이즈가 5.0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0.2이지만 math.cl 메소드에 의해 절상되어 1이 됩니다. 이 값을 다시 값이 5인 블록 사이즈를 곱하면 현재 페이지의 끝 페이지를 나타내는 엔드 페이지의 값이 5가 됩니다. 현재 화면의 시작 페이지인 스타트 페이지는 엔드 페이지 5 마이너스 블록 사이즈 5 플러스 1을 하여 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되어 현재 화면에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표시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단에 조건식이 있지만 엔드 페이지는 5이고 토트 페이지는 10이었기 때문에 조건식의 연산식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6페이지로 이동하여 동일한 연산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의 연산식은 화면만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가면서 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되어 6페이지에 표시된 목록의 시작 번호는 51이 되고 끝 번호는 60번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번호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페이지 번호가 6에서 10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게시물의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여 페이지 컴퓨트 메소드의 기능과 두 개의 조건식이 왜 필요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은 연산식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에 쥐가 나는 거 봅니다. 정시를 가다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했을 때 페이지 번호가 11과 12번밖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체 목록의 개수는 116으로 가정하고 현재 페이지 정보인 now 페이지가 12가 됩니다. 동일한 계산식에 의해 목록의 끝번호를 의미하는 엔드 페이지가 120이 되지만 조건식에 의해 값이 보정됩니다. 계산된 엔드 NO가 120이지만 실제로 목록의 개수는 116개이므로 조건식이 참이되어 엔드 NO 값이 120에서 116으로 변경됩니다. 즉 실제로는 117번에서 120번까지 데이터는 없는 번호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페이지가 12까지만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엔드 페이지가 계산식에 의해 15가 되고 스타트 페이지는 11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상단 전체 페이지 수를 나타내는 토트 페이지의 값이 12입니다. 따라서 엔드 페이지가 15이고 토트 페이지가 12이기 때문에 조건식이 합당하게 되어 뒤에 있는 연산식이 처리되어 엔드 페이지가 토트 페이지 값인 12로 역시 보정됩니다. 이런 연산식의 결과 불필요한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 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페이지 컴퓨트 메소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게시판 위의 프로그램에서 약간의 수치들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페이지 처리를 위한 계산식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빔 패키지의 dbcon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내부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개의 필드들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드라이버 필드는 오라클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드라이버명인데 문자일 상수로 되어 있고 패스는 오라클 서버의 위치와 SID 값을 입력합니다. 이 SID 값은 오라클 11G XE 버전인 경우 XE이고 상용 버전인 경우 대부분 ORCL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접속자 아이디와 암호를 위한 필드가 있습니다. 접속자 아이디와 암호 없이 dbcon을 생성하면 기본 아이디와 암호를 사용하여 dbcon이 생성되도록 하였고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여 생성하면 해당 아이디와 암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드라이버 상수값을 갖고 오라클 드라이버를 메모리에 로딩하게 되며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패스 정보와 아이디 암호를 사용하여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를 통해 커넥션 객체를 생성하여 필드에 저장한 후
커넥션의 게터를 사용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에서 가져다 사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DB콘 생성자로 객체를 생성한 뒤 게터인 getCon 메소드를 통해 커넥션 객체를 반환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서블렛과 JS를 사용한 게시판 만들기에 필요한 공통 요소인 HTVO, 보드 VO, DB콘, 페이지 클래스에 대한 작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조회가 시작되는 시점은 인덱스 페이지에서 게시판 메뉴를 클릭하는 경우, 게시판 조회 페이지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하단의 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 처리를 통해 보드 서블렛을 호출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 번째로 메인 페이지에 있는 게시판 메뉴를 클릭하면 게시판을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헤더 페이지에 가보면 게시판 메뉴에 게시판을 호출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를 보드 서블렛을 호출하도록 수정할 것입니다. 이 코드는 아직 보드 서블렛 코드가 작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보드.do로 호출하면 보드 서블렛이 호출되도록 구성할 것이며 보드 서블렛 클래스에서 전달된 파라미터인 잡에 리스트를 전달하여 목록을 가져오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드 리스트 페이지에서 검색 버튼이 클릭된 경우 처리할 내용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게시판을 클릭한 것과 같이 무조건 1페이지부터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검색어가 입력된다는 것입니다. UI 작성 시 작성했던 코드를 보면 폼 태그 안에 id가 btn find인 검색 버튼이 있고 같은 폼 안에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검색 상자가 findstr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검색 버튼이 클릭되면 Now 페이지에 이를 넣고 해당 폼을 보드 서블렛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파일인 board.js 파일을 열어 소스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URL 변수는 게시판 부분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board.do 값을 기본 URL로 하고 파라미터 변수를 잡으로 지정하여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보드 스타트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각종 버튼들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etID 함수를 사용하여 폼 태그의 id 값을 가져와 폼 객체를 생성하고 버튼 역시 id 값을 사용하여 버튼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버튼 객체가 널이 아닌 경우 클릭 이벤트를 추가하여 btn find 버튼이 클릭되면 히든 입력 상자인 now 페이지에 이를 대입하고 폼 태그의 액션에 URL 정보를 만들어 전송하면 요청 정보가 보드 서블렛에 전달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페이지 하단에 있는 페이지 이동 버튼들입니다. 페이지 이동 버튼들은 현재 입력된 검색어 정보를 유지한 채 페이지를 이동해야 합니다. 먼저 버튼이 클릭되면 자바스크립트 함수인 고페이지를 호출하도록 하고 인수값으로는 이동하려는 페이지 번호를 주어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맨 처음 버튼은 페이지 번호를 1을 주고 고페이지 함수를 호출하도록 작성하고 여기서 먼저 자바스크립트 함수인 고페이지 함수를 board.js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도 getI 함수를 사용하여 폼 객체에 있는 id 값으로 폼 객체를 ff로 생성해 두고 액션 값의 변수 URL에 리스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페이지 번호를 히든 입력 상자인 now 페이지에 입력해 now 페이지에 입력한 후 폼을 전송함으로써 역시 보드 서블렛을 호출하게 합니다. 이러한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여 이전 버튼에도 클릭 이벤트를 추가하는데 인적값으로는 페이지 객체에서 연산된 스타트 페이지보다 1이 작은 페이지를 주면 됩니다. 이어서 다음 버튼은
페이지 객체에서 연산된 엔드 페이지보다 1이 큰 값을 주어 호출하고 맨 끝 버튼은 계산된 토트 페이지 인사 값으로 사용합니다. 가운데 있는 페이지 번호들은 스타트 페이지에서부터 엔드 페이지까지 JSL의 포이치문을 사용하여 반복시켜 표시하고, 페이지 번호가 표시된 버튼들은 포이치문의 제어 변수 i 값을 밸류 속성에 주어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고, 현재 페이지와 포이치문의 제어 변수 값이 동일하면 버튼의 상태를 디세이블 시켜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임을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클릭 이벤트 역시 표시된 숫자를 인자값으로 그 페이지를 호출하도록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추가할 내용은 맨 처음과 이전 버튼들의 표시 여부인데, 이 버튼들은 시작 페이지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굳이 표시되지 않아도 되는 버튼들이기에 스타트 페이지 값이 1보다 큰 경우만 표시되도록 JSTL의 제어문이 if문을 사용하여 제어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버튼과 맨 끝 버튼 역시 표시된 끝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와 같다면 표시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엔드 페이지 값보다 토트 페이지가 클 때만 표시되도록 조건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페이지 이동과 관련된 이벤트 추가와 자바스크립트 함수 추가 부분을 마무리 짓고 보드 서블렛 코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서블렛 클래스가 서블렛 기능을 갖게 하려면 자바X 안에 HTTP 패키지에 있는 HTTP 서블렛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파라미터를 getType으로 전달받거나 postType으로 전달받기 위한 메소드를 제정해야 하는데, 이클립스 메뉴의 소스 메뉴를 보면 오버라이드 슬러시 임플리먼트 메소드 메뉴에서 쉽게 제정할 수 있습니다. 나일드 메소드들 중에 doget과 doPost를 선택하여 제정하도록 합니다. 두 개 메소드는 헤더 파일의 메뉴 부분을 보면 게시판 메뉴에 링크가 걸려 있는데, 이와 같이 getType의 유형으로 작업을 요청했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이며, doPost 메소드는 폼 태그의 메소드 속성이 post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폼 안에 있는 데이터를 서브밋 기능을 통해 값이 전달되었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이번 서블렛과 JS를 사용한 게시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getType으로 요청하든 postType으로 요청하든 무조건 doPost를 호출할 수 있도록 두 개 메소드에서 전달받은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객체를 인수값으로 하여 doPost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수정합니다. 다음으로 보드 서블렛 클래스를 호출하는 방법은 크게 XML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과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위에 어노테이션 웹 서블렛을 쓰고 URL 패턴에 board.do를 지정하면 웹브라우저에서 URL을 board.do로 지정하여 링크를 걸거나 데이터를 검색할 때나 페이지를 이동할 때처럼 폼 태그의 액션 값에 board.do를 지정하여 폼을 전송하면 해당 클래스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다음으로 변수 URL을 필드로 추가할 것인데, 이는 사용자 요청 정보를 처리한 후 결과를 전달받을 페이지의 경로와 파일명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다음은 서블렛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객체 중 하나가 리퀘스트 디스패처인데, 이는 요청 정보와 응답 정보를 담아 지정된 파일에 전달하는 객체입니다. 이를 필드에 추가한 후 도포스트 메소드에 가서 요청 정보와 응답 정보에 담겨진 문자열들의 인코딩을 UTF-8로 지정합니다.
짭 변수는 요청 파라미터 중 잡을 가져와 담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요청 내용이 어떤 종류인지 판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만약 파라미터 잡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리스트임을 조건문으로 설정하고 다음으로 서블릿 클래스에서 처리 내용들을 직접 브라우저에 출력하기 위해 프린트라이트 객체를 리스판스 객체를 통해 가져와 생성해 둡니다. 게시물 한 건을 저장할 수 있는 보드 VO를 선언하고 맵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두 종류 이상의 처리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해 줄 객체 선언, 오타 제기, 처리 결과를 문자열로 전달하기 위해 MSG 변수, 게시물의 시리얼 번호를 의미하는 변수를 차례로 선언합니다. 여기저기 오탈자와의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나서 페이지 정보를 저장하는 페이지 객체를 선언합니다. 검색어 정보인 find str 값이 널이 아닐 때 페이지 클래스의 검색어를 넣어야 하는데 이런 페이지 클래스 내에 필드들에 대한 세터와 게터가 미처 선언되지 않았네요. 요청된 페이지를 의미하는 now 페이지 값도 널이 아닌 경우 판별하여 정수로 변환하여 페이지 객체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페이지 객체를 리퀘스트 객체의 어트리부트에 페이지라는 속성명으로 일단 집어넣어 둡니다. 다음으로 요청 정보를 실제로 처리하게 되는 보드 DAO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파라미터 값이었던 잡을 사용하여 입력, 수정, 삭제, 조회 등등의 작업을 스위치문으로 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회를 의미하는 리스트인 경우를 처리합니다. 보드 서블렛 코드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먼저 보드 DAU에서 조회 부분을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를 얻기 위한 커넥션 객체를 먼저 선언하고 SQL 문장을 문자열로 저장하는 필드, SQL 문자열을 객체로 만들어주는 prepared statement 객체 선언, 셀렉트 결과를 저장할 result set을 필드로 추가해주고 이어서 날짜형 데이터를 문자열 포맷으로 지정할 심플 데이트 포맷도 추가해줍니다. 파일이 업로드될 때 파일이 저장된 폴더의 위치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때 폴더명을 업로드 폴더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웹 컨텐츠 내에 생성되어야 합니다. 생성된 업로드 폴더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프로퍼티 메뉴를 선택하면 업로드 폴더의 절대 경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업로드 패스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둡니다. 복사된 문자열 마지막에 역슬러시를 2개를 연이어 추가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성자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생성합니다. 이미 작성된 dbcon 클래스 내부를 살펴보면 여러 단계를 걸쳐 결국 커넥션 객체가 생성되어 반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먼저 필요한 메소드를 먼저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를 전달받아 페이징 처리를 위한 계산을 하여 페이지에 다시 반환하는 메소드 리셋 페이지, 검색된 데이터를 맵으로 반환하는 메소드 셀렉트, 전달된 리셋 정보를 사용하여 한 건의 보드 VO를 생성하여 반환하는 메소드 set VO, 이때 두 번째 외계 변수로 들어온 모드는 나중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된 커넥션 객체를 해제하는 메소드 디스콘,
이렇게 당장 필요한 메소드들의 골격만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정보를 재설정하는 메소드인 리셋 페이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페이지 메소드는 매개 변수로 들어온 페이지 객체로부터 검색 정보를 전달받아 검색된 전체 건수를 계산하여 페이지 클래스의 토트리스 사이즈 필드에 저장한 후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SQL 문장을 보면 검색어가 서브젝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건수를 카운트하도록 like 연산자를 사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페이지 객체의 나머지 변수들이 계산되어 처리되려면 현재 페이지인 now 페이지 정보와 검색 건수를 나타내는 토트리스 사이즈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필드의 값들이 계산되어 저장됩니다. 토트리스 사이즈의 값을 넣고 페이지 카운트 메소드로 호출하면 나머지 필드들에 대한 값들이 계산되어 정렬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검색 결과를 처리하는 셀렉트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환형으로 사용된 맷 구조의 콜렉션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저장할 리스트 콜렉션을 생성한 뒤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페이지 객체를 사용하여 리셋 페이지 메소드로 호출하여 페이지 객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페이지 객체 각 필드의 값들이 계산되어 처리된 결과를 반환받도록 합니다. s를 대입한 모드 변수는 나중에 setView 메소드를 호출할 때 select 메소드에서 호출했음을 알려주는 구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검색된 데이터를 오라클 객칭형 쿼리를 사용하여 가져오게 됩니다. 쿼리의 내용은 다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문의가 있을 때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쿼리를 만들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한 뒤 물음표로 되어 있는 파라미터 4개의 값을 설정한 뒤 쿼리를 실행하면 관련 정보가 리졸트 셋에 저장됩니다. 화일문을 사용하여 리졸트 셋을 순행하면서 하나의 리졸트 셋 값과 앞서서 설정한 모드 값을 인자 값으로 하여 setView 메소드를 호출하면 리졸트 셋에 있던 값들이 하나의 보드 VO 객체에 담겨 리턴되면 이를 리스트 콜렉션에 담을 것입니다. 이렇게 담겨진 값을 페이지 객체와 함께 맵 콜렉션에 담아 셀렉트 메소드로 호출한 보드 서블렛에 반환합니다. 커넥션 사용이 종료되었으니 디스코 메소드로 호출하여 커넥션 자원을 반환합니다. 이제 리졸트 셋 정보를 전달받아 보드 VO를 반환하는 setVO 메소드를 구성해 봅니다. 리졸트 셋에 있던 정보를 하나씩 가져와 VO 객체에 담습니다. 이때 모드가 S인 경우에만 필요한 정보 파일의 개수를 조건식을 사용하여 따로 담아 리턴합니다. 이렇게 셀렉트 메소드의
기능을 구현하였다면 다시 보드 서블렛으로 되돌아와 기호 객체 셀렉트 메소드를 호출하여 그 결과를 맵으로 리턴받고 맵에서 페이지 부분과 리스트 부분을 따로 구분하여 리퀘스트 객체 어트리뷰트에 담은 뒤 리스트.jsp 페이지에 되돌려주면 서블렛 역할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용자가 볼 리스트 페이지를 완성해 봅시다. 검색어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보여지도록 서블렛이 어트리뷰트 속성에 담아준 페이지 객체의 검색어를 밸류 속성에 추가합니다. 검색된 목록이 표시될 위치에 가서 서블렛이 전달한 리스트 객체를 JSL의 포이침을 사용하여 반복하게 합니다. 변수 i는 결국 리스트에서 하나씩 가져온 부여 객체입니다. 페이지 하단에 스크립트 태그를 열어 스크립트의 이벤트 처리가 실행되도록 정의된 스크립트 함수를 실행해 줍니다. 이것으로 길고 길었던 게시판 조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중에 게시물 항목을 클릭했을 때 상세 보기로 넘어가는 부분만 추가하면 될 듯 합니다. 간단히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몇몇 개의 오탈자가 있어 추정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자막으로 보여드리기는 했어도 아마도 정보 전달이 부족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좀 더 오탈자 없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게시물 입력 부분입니다. 이상 IT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IT 여행자의 서블렛과 JS를 사용한 게시판 만들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